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15명이 참여를 해서 예. 국가보안법 폐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더군요. 아 이것도 네. 걱정입니다. 진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네. 조국혁신당 김준영, 진보당 윤정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네. 그 민주당에서 15명 포함해서 법률권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네.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에 같이 역행한다면서 국보법 폐지로 네. 평화 통일과 인권, 주권, 국민 주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네. 이렇게 입법 지지를 밝히는 국보법 폐지 법안을 하. 내놨습니다. 예. 발의했습니다. 예. 현재 발의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간첩을 활개치게 만드는 법이다라고 네. 총공세에 나섰고 예. 민주당 지도부도 일단 선을 그었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하하.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대한민국 무장해제법이다. 그렇습니다. 간첩에게 허가증을 내주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말이죠. 예, 예. 12월 5일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주 치명상을 입는 그런 표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1인 1표제를 정청래 당대표가 강하게 추진해서 굉장히 당내 안팎으로 분란이 많았잖아요. 네. 친명, 친청, 소위 명청 대첩이 대전이 또 붙었다. 그렇지. 명청 갈등이 또 왔다. 네. 명청 교체기가 왔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이게 그래서 근데 그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는 꽤 어쨌든 네. 1인 1표는 특히 그럴 듯하잖아요. 네. 그 안에 이게 내재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한 친명 세력을 퇴출시키고 친청을 완전히 장악하는 뭐 이런 정치적 이 여러 가지 이 내재된 함의가 있지만 어쨌든 1인 1표. 네. 그럼 사람들이 1인 1표는 지금까지 안 했어? 음. 그래서 압도적으로 잘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게 중앙위에서 덜컥 발목이 잡혔습니다. 부결이 됐죠. 네. 예, 이게 제적 596명, 596명의 과반이니까 299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373명만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찬성률 자체는 72.7%니까 높아요. 271명, 네. 반대 102명, 음. 반대율은 27.4%. 그런데 네. 그건 제적의 과반수인 299명에 못 미친 거예요. 네. 그만큼 참석자가 저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부결됐고 정청래 당대표가 1인 1표 꽉 밀어붙여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만 거두면 자기가 당대표 연임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역구 그러니까 지방선거에도 자기 정청래 그 후보자들을 잔뜩 거기다 공천하고 해서 자기는 당을 장악하리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민주당 장악했던 것처럼 나도 장악하리라. 정말 서슴없이 막 덜컥 가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제가 정치권에서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를 보통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공약 1호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서 자기의 정치적 몸무게를 온통 다 싫다시피 해서 그걸 추진해 왔거든요.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그 전에부터 해 왔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예. 여기서 당대표 정치적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네, 않다.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같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지는 본인이 당원들의 중앙위원들의 뜻을 뭐 존중해서 저는 일단 뭐 그럼 뭐 재신임을 묻는다든지. 왜냐하면 예. 이게 사실은 1인 1표제 표결이었지만 사실은 정청래 지도 체제에 대한 신임 투표였거든요. 약간 신인 투표 같은 성격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에서 재신임을 얻는데 실패한 셈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리더십에는 타격을 입었지만 물러나겠다는 말은 뭐 이런 방구 나오고 있지 않고요. 당분간 이거 재투표를 추진하지는 않겠다 정도. 왜냐하면 이걸 다시 바로 재투표한다 그러면 그때 정말 대통령실이나 친명 세력과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겠다. 네. 완전히 너희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지 않고 따로 가겠다는 그런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일종의 그 좀 봉합 차원에서 정청래 당대표도 당분간 재투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예. 이거 보궐선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1월 11일쯤이라고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던데 예.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친명 대 친청 대결이 또 한판 벌어지겠군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사실은 당 대표가 뭐 정청래 본인이니까 친청계를 일종의 지명처럼 해서 보고를 시키고 싶을 텐데 네. 지금 친명에서도 이거를 지도부를 저렇게 그냥 놔두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네. 어쨌든 들어가서 예. 다만 몇 명이라도 정청래 당 대표의 독주에 좀 제동을 거는 그런 최고위원이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빠져나온 그 3명 자리에 아마 친명 친청이 한바탕 또 일업을 겨누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 못지않게 경기도지사 선거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단독 기사의 제목이 추미애 법사위 연내 간판 내린다. 추 경기지사 출마 위에 사의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자리를 사퇴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네. 곧 물러난다. 법사위 간판 내린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추미애 법사위가 연내 간판 내린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요. 당직은 그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그만둔 가령 거죠. 서울시당위원장이라든지 뭐 도당위원장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 6개월 전에도 간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국회의직인 상임위원장은 달고 뛸 수 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달고 나 경기지사 출마합니다. 경기지사 후보 자 경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굳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연내에 선거 준비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겠다. 왜냐? 이게 아무래도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하면 무게가 좀 덜 실리잖아요. 네. 그리고 결연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민주당에서 현직 김동연 현 지사도 있고 네. 김병주, 김영민, 한준호 이런 의원들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이 중에서 김병주, 한준호 의원은 이미 최고위원직 사퇴하고 딱 선거 전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현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뭐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더라도 언제 뒤집힐지 모르니까 나도 불퇴전의 각오로 네. 나도 여기에 정말 온 몸을 다 그 올인 배팅하는 기분으로 뛰어들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 표현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사임할 것 같다. 그렇다면 경기도지사는 지금 민주당 쪽이 굉장히 유리한 거로들 많이 봐요. 네. 서울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어렵고 예.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음. 곧 공천이 곧 당선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론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네.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경선 본선보다 더 뜨거운 예선판이 더 뜨거워진다는 효과가 나 있고 둘째 네. 뭐 소위 보수의 어머니 이런 약간의 그런 뭐 농담 같은 얘기도 들으면서 정말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회가 굉장히 진기하고 이상한 풍경을 많이 보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진기한 법사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면에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달라진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가장 뜨겁게 화제가 되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서 뭐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조진웅 이 배우가 그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여러 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화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장경태 역시 성추행 의혹, 이것도 점입 가경으로 어떻게든 이번 주에는 좀 결판에 이르는 그런 결론이 좀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지 역시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이 과연 지금 그 유연적 그런 시비에 완전히 100% 휘말려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빼놓고는 온 사회가 이건 유연이다, 안 된다라고 말리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내용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 제가 늘 마지막에 말씀드리죠. 좋아요가 굉장히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대화에 공감하시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